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시설 점검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양궁대회를 통해 민주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다음 달 8일부터 수시 모집이 이루어지는 등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됩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가 개신교 선교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화됩니다. 수능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이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황금 대지혜로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수능. 의대 정원의 원상회복으로 상위권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가운데 응시생 수도 광주에서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 겁니다. 수험생들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사전 입력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사전 입력을 하더라도 본인 얼굴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이 신중히 고민해야 할 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선발 방식과 함께 수능 최저점 반영 과목, 정시 필수 응시 과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이과생들의 사회탐구 영역 선호,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올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목표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정해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해야만 대학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원서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능시험일은 오는 11월 13일, 그리고 성적은 오는 12월 5일 통지됩니다. 한편 지역대학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의 80%를 뽑는 수시 모집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도 날은 여전히 뜨겁겠습니다. 전남 진도해만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그 밖의 모든 전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이렇게 폭염경보가 지속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아주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가량으로 나와 있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과 여수의 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이후 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요. 광주시는 시설 점검을 마치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기 준비 상황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이 한창 연습 중인 광주 국제 양궁장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양궁장 너비를 좌우 10m씩 확장하는 등 국제 규격에 맞게 시설이 보강됐는지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경기장을 잘 확장하고 안정시키는 일이 잘 됐는가 첫 번째 봤고요. 이번 대회에는 11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임시현 선수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강채영, 안산 선수 등 대한민국 간판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올해 양궁 월드컵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기세를 몰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파리올림픽 당시 김우진 선수와 경기에서 1점을 쏴 화제를 모았던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들 경기하는 거 봤을 때 이제 기량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선수단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의 지하철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도로를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보름 뒤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이곳 광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지역의 모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민주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양궁대회의 기대 효과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양궁대회 기간 동안 13,500명의 내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회 기간 동안 숙박과 교통, 식비 등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80억 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시설 보수와 홍보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우리 참말로 요 광주 주민으로서 외국인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면은 자부심 느끼죠. 도시 브랜드 강화라는 무형의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회 기간 중 시티 투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광주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유대회 등 국제대회에서도 광주와 근교를 둘러보는 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되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2025 양림 아트워크 등을 통해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대회 16강전부터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어서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약 8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1,300명의 외국인들이 국내 광주에 머무르기 때문에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대회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광주시는 이번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신속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의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라며 국민의힘은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기업, 반시장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지역방송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 MBC 공동취재단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진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난해 발의된 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 지원 4법은 아직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지역 MBC 기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온 특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고 실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고, 유튜브 등으로 초연결된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춰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됐습니다.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의 어떤 콘텐츠 클러스터 혹은 거버넌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서 서로 이게 공동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광고 결합 판매 관련해 지역방송 포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리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추상적인 구호보단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지만원 씨가 5.18 왜곡 서적과 관련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23년 지만원이 발간한 5.18 작전 부기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도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만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늘 해당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를 내립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골목에서 폭 1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매설물이 드러나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했고 당국은 하수관 이음부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일대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도가 불법 무기산을 대체할 뛰어난 효능의 새로운 김활성 처리제를 개발했는데요. 어민들도 사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전라남도의 신규 김활성 처리제. 중금속인 카드뮴 제거 효과가 10배에 달하는 등 뛰어난 약제 효능에도 사용량은 기존 활성 처리제의 8분의 1로 줄며 경제성도 월등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신규 김 활성 처리제 관련 고시 개정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반겼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도 저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하니까. 올해 김 생산 시기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고시 개정이 선결 조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주 중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처리제에 새로 첨가된 물질의 환경 영향성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그것이 검증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10곳 넘는 관련 업체들이 새 처리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수십 년간 환경 문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정부 연구도 번번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조류 전문 연구기관 내 김 전문 연구 인력이 4명에 그치는 등 한정된 인력과 예산 탓에 개발은 물론 관련 검증 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산업 경쟁력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처음으로 대규모 예산과 현장 시험을 통해 개발에 직접 나선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는 큽니다. 다만 고시 개정의 산을 넘어도 관련 업체의 기술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숨가쁜 일정이 남아 어민들의 40년 수건 사업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위해선 관련 기관사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가 개신교 선교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최초의 석조 건물로 평가받는 목포의 선교 건축물이 핵심 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짙은 회벽 돌벽과 위아래로 열리는 고딕 양식의 창틀. 1911년 지어진 목포 양동교회 예배당은 호남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석조 건물입니다. 지금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유달산에서 이 돌을 날라와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바로 옆 정명여중의 옛 선교사 사택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 여성 교육의 시작을 지켜온 공간입니다. 두 건물 모두 유달산에서 직접 캔 돌로 지어졌고 돌을 이용한 서양식 건축은 당시엔 호남 지역에서 보기 드문 민간 건축의 첫 시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흙과 나무로만 집을 짓던 조선 사이에 이런 돌 건축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이 가진 의미는 단지 외형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과 의료, 농촌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목포는 점차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네, 목포는 광주 전남 최초의 기독교 선교 기지로 근대 교육과 의료, 여성 인권,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출범한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며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이 유산들이 가진 역사성과 보존 상태를 높이 평가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0여 년 전 돌을 쌓아 만든 이 교회와 사택에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 AI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어제 오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AI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단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R&D와 비즈니스 모델 추진 방향과 개인정보 등 규제 완화 전략, 시민 참여 AI 리빙랩 실행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이 남아돈다며 최근까지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키우도록 유도해온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재배 면적을 다시 줄이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벼농사에서 논콩 농사로 전환하기 위해 빚을 내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평야를 가득 메운 초록 물결, 벼보다 많이 논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콩입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해 2달 뒤면 수확철인데 난데없이 들려온 논콩숨의 감축 소식에 농민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게 농콩이 짚불금 뚫어던데요. 붉은 보고 좀 하는 거죠? 그렇지. 갑자기 콩을 찌게 받네. 짚불금을 주네. 그거 소문이 났더라고. 짚불금 더 준다고 막 그러고
거시기 지은데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요구지. 벼 재배를 접고 완전히 논콩으로 장목을 바꾼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육묘장은 이미 논콩 재배용 농기계 창고가 됐습니다. 벼 농사용 콤바인과 이양기를 팔고 2억 5천을 들여 콩농사에 적합한 파종기와 콤바인, 트랙터를 새로 마련한 겁니다. 콩 위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한 3, 4년 하다가 정책이 또 바뀌고. 농콩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올해는 32,900헥타르까지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도 10,000헥타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논콩 재배를 권장한 정부는 재작년에는 전략직불금을 확대했고 올 초에는 농민 반발을 무릅쓰고 쌀 재배 면적 조정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쌀뿐만 아니라 논콩도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콩 재배를 줄이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생산, 보관, 판매하는 그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부작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송영 장관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정부는 논콩이나 가루쌀 재배 축소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10월까지 생산자 단체와 콩 소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지난 6월 희귀식물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잠시 공사가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2달 넘게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시행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후속으로 예정된 벌목 작업도 행정 절차와 주변 여건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6월까지 희귀 식물을 이식한 후에 가설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벌목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희귀 식물 이식은 끝났지만 벌목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험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나무를 베는 일이 쉽지 않아 벌목 준비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목 규모도 문제입니다. 양양군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사업 예정 구역에 벌목 대상을 두고 200에서 300그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가 지난 6월 법원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공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사허가관청인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목 작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벌목 행위 자체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목이라든지 사업 진행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월쯤에나 나올 전망인데 기각 결정이 나와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계절적 영향으로 벌목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풍철에 등산객들이 몰릴 수 있고 가을철에 강풍이 부는 설악산의 특성상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겨울에 접어들어 공사를 계속하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가처분 신청과 벌목 공사 진행은 별개의 사안이며 벌목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가설 지주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오색 케이블카 본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공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종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오늘도 날은 여전히 뜨겁겠습니다. 전남 진도에만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그 밖의 모든 전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이렇게 폭염경보가 지속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아주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가량으로 나와 있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과 여수의 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